최근 SP500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의 3배나 나왔습니다. 보통이라면 호재죠.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과거 미국 경제를 멈춰 세웠던 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2026년 가장 큰 함정일까요?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약 4분 분량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한국어 콘텐츠 스크립트입니다. 질문 없이 흐름 중심. 최근 SP500이 약 3%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긍정적인 흐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속적인 매수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하루, 특히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핵심 원인은 새로운 자금 유입이 아니라 숏 커버링, 즉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강제 매수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수는 자발적인 투자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강제적인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린 힘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확신이 아니라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수동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을 지지해줄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는 15 수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장은 탐욕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나타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시장은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현재의 반등이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인 반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신호는 시장의 반응 방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데이터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시장 상승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다면 이는 시장 내부의 체력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어떤 뉴스가 나오든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승이 나와도 지속되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상승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실제 자금 유입 없이 발생한 상승, 극단적인 공포 심리, 주요 기술적 지표 아래에 있는 시장 구조, 그리고 좋은 뉴스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흐름까지. 이러한 조건이 동시에 나타날 때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바로 불트랩, 즉 상승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상승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다시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을 단순히 상승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움직임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약 5분 분량의 한국어 콘텐츠 스크립트입니다.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고 질문 없이 분석형 톤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은 단순히 주가 자체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실적, 경제지표, 금리 전망, 지정학적 이슈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3가지 변수가 거의 모든 흐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가, 금리, 그리고 이익입니다. 이 3변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하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 연결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는 매우 큰 충격 요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해상 운송 차질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가장 먼저 공급 불안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즉, 아직 실제 차단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도 유가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물류 비용이 올라갑니다.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까지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운송비 증가를 감당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와 운송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공급망 전반의 비용 압력이 커집니다. 이 흐름은 식료품, 소비재, 산업재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 전반에 상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즉, 유가 상승은 단순히 에너지 섹터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물류비 상승, 항공요금 상승, 상품 가격 상승을 통해 전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시장이 유가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 연준이 기대하던 물가 안정 경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수인 금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원래 시장은 경기 둔화나 물가 안정 신호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밀어올리는 순간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완화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일부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은 단순히 금리를 언제 내릴까를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 혹시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인상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산 가격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구조인데 금리가 높을수록 그 미래 가치는 더 강하게 할인됩니다. 결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차입 비용이 오른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기준 자체를 더 낮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높더라도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그 미래의 돈값이 지금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답답한 지점입니다. 기업은 분명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시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세 번째 변수인 이익을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산업이 초호황 사이클에 들어가면 투자자들은 그 성장성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의 반도체 업종입니다. 삼성전자는 DRAM과 난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특히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실적 기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DRAM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난디 역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매우 강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강하게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자동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의 방향성과 밸류에이션의 방향성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은 좋아지고 있지만 금리가 높은 상태라면 시장은 그 이익의 가치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숫자는 좋아지는데 평가 배수는 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적인 반응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시장의 핵심 구조가 완성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기업의 미래 가치는 강하게 할인됩니다. 그 결과
기업 실적이 좋아도 밸류에이션이 눌리고 시장 전체는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밸류에이션은 서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 움직이며 기업 이익은 좋아도 금리 환경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쉽게 강세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익은 개선되는데 밸류에이션은 압박받고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며 금리 기대는 계속 뒤틀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이 위로 가는 힘보다 아래로 눌리는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실적 장세도 아니고 단순한 유동성 장세도 아닙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묶어두고 높은 금리가 밸류에이션을 눌러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세 변수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불안정하고 예민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유가에서 시작해 금리와 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 구조 전체를 함께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형 한국어 콘텐츠 스크립트입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고 질문 없이 설명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나 단순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불리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합은 과거에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모두에 큰 충격을 줬던 구조이며 현재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억제할 수 있고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낮춰서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물가는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없고 동시에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되면서 중앙은행은 사실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 3.3%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고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콜 PCE 역시 약 3% 수준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GDP는 약 0.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데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금리를 낮출 경우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약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강하게 올릴 수도 없는 정책 마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책의 제약은 곧바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주식시장은 미래 이익의 할인 압력을 계속 받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제한됩니다. 동시에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의 실적 기대도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주식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채권 시장 역시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 약하고 채권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소비자 행동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물가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가계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기업 매출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 둔화는 다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시장 전체가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주식은 금리와 성장 둔화의 이중 압박을 받고 채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력이 제한되며 소비는 위축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자산이 명확한 피난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No Safe Zone입니다.
어느 자산으로 이동하더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시장 전반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형 한국어 콘텐츠 스크립트입니다.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핵심 이벤트 중심으로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특정 이벤트들이 만들어내는 방향성 변화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연속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생산 비용 상승 압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마진 압박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 역시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에너지 시장과 연결된 이 변수는 유가를 통해 다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술 섹터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되는 FOMC 회의록은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금리 수준 자체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코어 PCE와 GDP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이 두 지표는 각각 물가와 성장이라는 핵심 축을 대표하는 데이터이며 동시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매우 강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코어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GDP는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시장은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즉, 이날은 단순한 데이터 발표가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CPI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CPI는 시장 전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 지표이며 금리 기대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후퇴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CPI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를 재정의하는 이벤트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이번 주의 핵심은 개별 뉴스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금리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며 이번 주 데이터와 이벤트들은 그 기대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가 만들어내는 연준에 대한 해석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방향성 역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 이벤트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벤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형 한국어 콘텐츠 스크립트입니다. 전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자금 흐름의 방향성과 구조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서는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자금은 무작정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특정 섹터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머니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흐름은 국방 산업입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각국은 군사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방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과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은 시장 전체에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특정 산업에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자금은 이러한 역설적인 기회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흐름은 반도체, 특히 AI 메모리 분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는 단연 인공지능이며 이 흐름의 핵심 인프라는 결국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연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 회복을 넘어 AI라는 구조적 수요가 더해지면서 메모리 산업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금이 이 섹터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확신 때문입니다. 세 번째 흐름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될수록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와 에너지 협력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불안정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변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흐름은 개인 투자자 자금입니다. 특히 ISA와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중심으로 개인 자금이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금이 기관 투자자들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관은 거시 환경 변화나 리스크 관리에 따라 빠르게 포지션을 조정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ETF나 대형 우량주를 꾸준히 매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 하단에서 보이지 않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방향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국방,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개인 자금이라는 네 가지 축은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머무르고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장기적인 자금 이동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지수만 보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회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단순한 뉴스나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구조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 마무리 결론형 한국어 콘텐츠 스크립트입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서 강한 메시지와 인사이트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의 흐름을 단순한 상승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승이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건강한 수요에 기반한 상승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요인들이 얽혀 만들어낸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사실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흐름에서는 상승 자체가 착시일 수 있습니다. 숏 커버링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그 움직임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자금 유입이 아닌 강제적인 매수가 만들어낸 상승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지금 시장을 결정짓는 핵심 축은 결국 금리이며 그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 공급망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쉽게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은 자연스럽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시장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책은 제한되고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식, 채권, 소비 모두가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며 자산 전반에 걸쳐 명확한 피난처가 사라지는 노세이프 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도, 단순한 하락장도 아닌 매우 복합적인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보다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상승이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면 그 기반이 사라지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들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주와 같이 중요한 경제 지표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중앙은행의 해석입니다. CPI와 같은 물가 지표, 그리고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향후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가 진짜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핵심 변수는 명확합니다. 금리입니다. 금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방향을 읽을 수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시장에서는 단순한 낙관이나 비관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